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도 없고 또 다단계 전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신 모든 학생들의 면접의 대상자가 될 거고요. 또 경쟁률이 이제 높지 않죠. 5대1이 되지 않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실제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서 제한이 없고 단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점, 요것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끼리의 원서 지원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낮지만 어찌 보면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경쟁은 조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형의 방법은 학생부 교과 80%, 면접이 20%. 학생부 교과의 반영 범위가 넓은 거 맞아요. 그렇죠. 반영 범위가 80%는 되니까. 하지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또 전년도의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은 대부분 비슷하다. 결국은 뭐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선발 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꽤 많죠. 400명이니까. 자,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 도덕을 포함하고 과학까지 하니까 전교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90%, 진로 선택 과목의 10%를 반영하고 면접 일자는 10월 28일은 인문계열, 10월 29일은 자연계열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 면접은 제출 서류, 학생부를 토대로 인성,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접은 10월 28일과 29일에 보는데 10월 28일은 인문계열이에요.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요. 10월 29일은 자연계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서 개별 면접을 진행하고 제출 서류 기반의 일반 면접. 제출 서류는 뭡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겠죠.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는 일반 면접이고 브라인드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면접은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대충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주 내용을 조밀하게 깊이 있게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실제 면접에서는 학생부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진실성의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구의 과정에 대한 과정 설명, 이걸 중점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내가 직접 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주도적으로 탐구의 활동을 진행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점을 좀 핵심으로 보실 수 있고, 경쟁률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경쟁률은 400명 모집에 1884명이 지원해서 4.71. 높지 않죠. 경쟁률은 높지 않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년도에 이 성적을 바탕으로 원서를 썼을 거예요. 식품영양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1.82의 전년도의 성적을 보고 원서를 썼기 때문에 대략 1.7에서 2.0 사이의 학생들이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도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수능 최저도 없는 전형이고 또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과 면접으로 결정나기 때문에 지원하신 학생들이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보다 많이 격차가 있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성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국어국문학과가 전년도에 2.03입니다. 경제학과가 1.93이고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가 1.73이고, 그 다음에 영어 교육학과는 1.53 보여주고 있고요. 지능형 반도체공학과는 올해 신설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건축학과도 올해 신설입니다. 자, 환경공학과는 1.78,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1.66, 컴퓨터공학과는 전년도에 1.71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는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까? 자, 화학신소재공학부에 출제가 되어졌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보는데 10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 내용 안에서는 공통 질문,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이 섞이게 되고 보통 공통 질문이 8문항 출제가 되어지면 그 중에 한 2문항이나 3문제는 공통문항, 2문항이나 3문항은 그리고 나머지 한 5에서 6문항 정도는 개별 면접,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용을 보시면 간단히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화여자 대학교 화학신소재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뭐냐?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요 3개의 질문 내용은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별 질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 보니까 교내 활동에서 직책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쌍극자 모먼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학년 미적분 시간에 화학 반응 속도와 미적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주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자율진로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교과 발달 사항 이 4가지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날 거고요. 시험 문제가 나지 않는 곳은 출결봉사,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그 다음에 봉사 활동 이 파트는 대입에 대부분 미반영되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4개의 학생부 교과의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내용은 좀 깊이 있게 나옵니다. 깊이 있게. 그리고 하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화여자 대학교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30문항 정도를 만든다. 예상 문제를. 두 번째는 하나의 예상 문제에 대해서 50초 내지 1분 정도 구술을 발표할 수 있는 글자 수로 하면 350자에서 400자 정도 돼요. 그 정도로 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걸 컴퓨터로 타이핑을 다 하셔가지고 논리적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문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암기하고 난 다음에 구술 발표하는 훈련을 한 단계로 진행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발적인 질문,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들을 키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연습들까지 하게 되어지면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매우 많습니다. 자, 환경공학과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수상 경력의 인포그래픽 제작한 게 많은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했나라고 하면 올해는 수상 경력과 관련된 질문 내용은 없습니다.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활동이 있나? 라고 하고 물어보고 있고요. 환경공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면접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주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파트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교과 발달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결 사항이나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독서 활동, 봉사 활동은 올해는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화여대 파이널 면접 특강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월 28일과 29일에 면접을 보고 이게 1단계 합격자가 없는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원서를 쓰신 이화여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서부터 준비를 계속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시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씩 준비를 계속 해왔겠죠. 그러면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화여대 파이널 수업을 통해서 뭘 하냐? 첫 번째, 이화여대 실제 지원을 학생들끼리 수업을 한다는 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고 구술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본인이 부족한 점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전력을 배양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답변 준비가 충실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학생들은 주로 어떤 중심으로? 실전 면접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답변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완성하는 작업들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면접의 수업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학원에서는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수, 목, 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수업을 진행하고 한 반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4명, 5명 정도 수업을 합니다. 이게 학원 수업이고요. 만약에 학원에 직접 오셔서 수업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지방에 계시거나 수능 공부를 해야 돼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화상으로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줌으로 수업하는 경우는 보통 2시간 단위로 2회나
3회 정도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원서 쓰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직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이화여대 면접 파이널 수업 미리 예약하시고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